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연금 관련돼서 아주 좋은 소식이 될지 아니면 미봉책이 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노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동안 50%까지 삭감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불이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삭감 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제는 노후에 돈을 많이 벌더라도 삭감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요, 이 볼펜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거 갖고 많은 장난을 쳤습니다. 많은 또 차력도 했죠. 이 볼펜이요, 굉장히 단단하죠. 이것을 손가락에 넣고서 딱 치면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힘으로 속도에 의해서 부러지는데 그렇지 않고 주먹을 쥔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구부러지거나 아니면은요 부서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제가 트릭 쓰지 않고 진짜로 이 연약한 손가락으로 이 볼펜을 구부리거나 그렇게 하는 차력 시범을 한번 보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재미있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후에요.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소득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배당 소득이나 투자 활동이 아닙니다. 투자해서 뭐 많이 벌어도 감액은 없습니다. 삭감 없죠. 하지만은 자영업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활동을 한다고 보고 2025년도 309만 원 내외 그거보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삭감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부동산 임대소득도 당연히 사업소득이니까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요. 기준 금액 이상 초과됐을 때 국민연금 삭감되니까 이것이 뼈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최대 50% 삭감이니까 20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요. 100만 원을 5년 동안 삭감당하니까 현재 가치만 해도 6천만 원이고요. 미래 가치까지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이거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겠죠. 어떤 돈을 아주 잘 버는 원장님이 계신데 자기가 최고 보험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연금, 국민연금액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느냐, 150만 원도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50% 삭감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삭감이 50%라고 해서 엄청난 금액을 삭감당한다면 5년 동안 연기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노후에 국민연금밖에 없는 사람이 그나마 노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근로 활동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소득 활동을 한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은 국가의 세금,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크레딧 제도라고 해서 출산 아니면 뭐 실업 아니면은 뭐 군 크레딧이라고 해서 겨우 110억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하는 겁니까? 국민의 자산인데 말도 안 되는 위장자들이 나타나갖고 자기 멋대로 칼질을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삭감에 대해서 폐지하기로 했다. 뭐 듣던 좀 반가운 소리지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코멘세모스 가이시아 미나상 이쇼니 하지메 마시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둥글둥글 하니까요. 하지만 놀랄 필요는 전혀 없죠. 마치 여러분들요 공포감을 조성해서 포비아죠. 포비아를 조성해서 연금보험, 쓰레기 연금보험 팔던가 아니면 종신보험 팔던가 이렇게 겁을 줘서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이죠. 삭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3만 명 이상이 삭감당한다. 그것만 보고서 삭감이 너무 많다, 위험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통계가 바로 수치의 왜곡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동이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13만 명 이상 삭감이 되니까 내가 삭감을 없애주겠다. 그래서 13만 명한테 가족까지 합치면요 100만 명한테 혜택 주는 것이다. 엄청난 나의 자비로움 정책에 의해서 나를 좀 인정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 그대로 따르죠. 하지만 실체를 안다면은 정말로 엄발의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이라는 거 알았을 때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명한 국민이 되고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정말로 삭감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인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소득이라고 하면 필요경비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소득이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2억 매출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7천만 원 이상 필요경비가 들어갔다면 사실상 삭감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 갖고 판단하기 좀 어려우니까 근로소득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차량지업이 월 20만 원, 중식대 20만 원, 40만 원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이 그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삭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연봉으로 따진다면 5,40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삭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5,408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월로 따진다면 451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삭감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감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과된 금액 A값이 100만 원 미만이다. 이랬을 때는 삭감당하는 경우가 5만 원 미만으로 아주 저조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미만일 때는 15만 원 미만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2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월급이 근로소득일 때 556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56만 원 받는 경우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300만 원 미만일 때는요, 30만 원 미만으로 삭감이 됐고요. 400만 원 미만일 때는 5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400만 원 이상일 때는 50만 원 이상이 삭감되면서 50%까지 삭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50% 삭감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연봉 1억 원이라면 엄청난 혜택이 있으니까 삭감당하도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451만 원 근로소득 이하일 때는 삭감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451만 원에서 556만 원일 때는 삭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겨우 5만 원이죠. 그래서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6만 원에서 651만 원일 때는 삭감이 겨우 15만 원에 불과합니다. 651만 원에서 767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30만 원 삭감이고요. 767만 원에서 872만 원일 때는 최대 50만 원 삭감입니다. 이 정도 받는 사람이라면요, 정말로 억대 연봉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말로 872만 원 초과 시에는 최대 50% 삭감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삭감 당해도 그냥 받은 돈으로 투자하면 더 효과적이고요. 그것마저 아깝다면 5년 동안 연기하면 나중에 그 연봉으로 뭐 87억을 받아도 삭감은 없겠죠. 5년 동안만 최대 삭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삭감이라고 하는 거, 연금보험 판매인들이요,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팔면서 쓰레기 연금보험은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아도 소득활동에 종사해도 삭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팔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삭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쓰레기 연금보험 가입한다면 삭감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도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동에 놀아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특히 삭감을 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행복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데 삭감을 당한다, 50만 원 삭감 당한다, 그러면 도대체 연봉이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50% 삭감, 100만 원 삭감 당한다, 그러면 연봉이 2억 3억인데 이거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13만 명이 지금 삭감 당했다고 하지만 그 거의 600만 명 가까이가 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삭감당하는 사람률은 별로 안 되죠. 삭감당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물론 삭감당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삭감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자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에 11만 명 정도에서요, 2024년도에는 13만 7,061명으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사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6만 2천 명이고요. 200만 원 미만이 2만 7천 명 되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 미만이 14,000명, 400만 원 미만이 7,400명 정도, 400만 원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도 굉장히 많죠. 2만 6천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은요, 고액 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5만 원 미만, 15만 원 미만의 삭감이 대단히 저조하다, 적다, 미미하다,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13만 명은 삭감당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삭감당합니까? 여러분들 뒤집어 보세요. 그러니까 부조리에 빠지면 안 되죠. 삭감당하는 이유는요, 몰라서 삭감당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삭감당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무시했을 겁니다. 몰라서 삭감당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삭감액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9,343명 전체 삭감자 중에서요. 그 65.2% 3분의 2 삭감이 바로 89,000명 이상이 되는데 15만 원 미만으로 삭감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5만 원 미만 정말로 삭감도 아니죠. 45.6% 62,424명이 삭감당하니까 삭감액이 적으니까 무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삭감당하도 그리고요 나중에 이것보다 더 많이 삭감당하는 사람 있죠. 삭감당하더라도 워낙 버는 돈이 많으니까 받아서 투자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삭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삭감당하는 사람이 13만 명 이상 매년 늘고 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삭감당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겠다. 굉장히 좋은 전략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상을 보면 삭감당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삭감제도 폐지에 대해서 전체가 아닙니다. 200만 원 밑에 미친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삭감은 이루어지지만 현재 13만 명이요. 타격이 큰 것은 아니다. 미미하다.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 그 15만 원, 5만 원 미만 삭감 당하더라도 너무 행복하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5만 원, 15만 원도 아까우니까 삭감 당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요. 하지만 삭감 당해도 뭐 큰 불편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대상자는 아니죠. 2027년도부터 앞으로 2년 뒤가 되겠습니다. 2분위 대상자인 기준소득 초과 200만 원 이하, 1분위는 100만 원, 2분위는 200만 원. 그러니까 엄청난 연봉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 삭감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삭감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삭감 제도를 완벽하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돈 누구 돈입니까? 정부 돈입니까? 아니죠. 국민 세금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국민들의 돈 가지고서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천년 역사 동안의 위정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뭡니까? 혜택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거위의 털을 하나씩 몰래 뽑아서 아프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 털 뽑아놓으면요 구스다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세금을 몰래 뜯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위정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주는 척하면서 더 많은 걸 뺏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뱁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대표적인 사례로 2025년도 9월 달에 예금자 보호가 5천에서 1억으로 올라갑니다. 대부분 다 굉장히 좋아졌다고 판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살과 피를 뜯어먹었던 그러한 거머리 같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ISA 보험 차익 비과세, 10년 비과세, 5년 동안 3년 이상 ISA 집어넣고 1억 원 정도를요. 이거 혜택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요, 어리석은 소비자들의 돈을 갈취 아닌 갈취가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 국민들의 ISA 같은 경우도 거의 600만 명이 가입하고, 뭐 보험 차익 비과세는 제가 볼 때 수천만 명이 가입했을 겁니다. 연금보험 비과세라고 가입한 사람도 수천만 건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축보험이라고 단기나 종신보험도 엄청나게 많이 가입했죠. 이런 수천만 건 이상을 가입한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가입한 것을 비과세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금융기관, 보험기관에 가입시켜 놓고 그 정부는 간단하게 보험이나 금융기관에 법인세를 과세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법인세를 과세할 때 그러면 금융기관은 나빠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돈잔치를 하죠. 연봉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평균 연봉이 1억 원 넘고 어떤 데는 1억 5천이 됩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꿈도 못 꾸는 평균 급여가 신입사원까지 포함해서 1억 5천이라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누굽니까? 누구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돈으로 돈잔치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법인세 내는 것도 법인이 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입해서 여러분이 낸 것이죠. 이러한 사항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그 출판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는데 이북으로 몇천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책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모기한테 물렸다, 모기가 피를 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모기는
피를 빨 힘도 없고요. 모기는 이빨이 좀 있지만은 이빨로 물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피를 빨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표현이 잘못된 거죠. 일본 사람들은 모기가 피를 빨았다, 모기가 물었다는 표현 안 씁니다. 모기한테 찔렸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물지도 빨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모기라고 하는 것은요, 주둥이 대롱같이 생긴 거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기가 막히게 잘 찾습니다. 거기다 꽂아 놓습니다. 그걸 꽂아 놓기만 한다면, 자, 혈관 속에 있던 피가 압력이 세죠. 근데 꽂으니까 낮은 곳으로 피가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롱만 꽂아 놓으면 피가 뱃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원리죠. 피를 빨아먹거나 아니면 물어서 먹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모기는 머리를 써서 히루딘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히루딘이 뭡니까?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찔렀을 때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든다. 그러면서 동시에 혈액 응고 방지제 역할을 하니까 피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겠죠. 뭐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런 것과 동일한 것이 유정자의 어떤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피를 마시는 모기한테 배웠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부조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판단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쓰레기 연금보험이나 가입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손해나죠. 수억,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이 납니다. 항상 여러분의 지갑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나라는 넘쳐납니다. 2023년도 사기 소송 건수가 33만 건 이상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송 안 한 것까지 합친다면요 300만 건도 넘을 겁니다.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평생 이웃사랑만 실천하게 됩니다. 박애주의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부자인 이웃사랑, 보험 판매인, 연금보험 판매인, 부자인 보험회사, 이 사람들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작 자신과 부부와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평생 이웃사랑만 사랑하니까, 이웃사랑만 실천하다 보니까 평생 피를 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모기는 피를 빨아다는 표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요. 피를 가져가도 평생 암컷은요 8번에서 10번 정도밖에 헌혈해 가지 않습니다. 얼마 많이 안 빤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놈이 또 빨겠지만요. 어쨌든 근데 8회 정도밖에 안 빨아가는데 이런 상품은요 여러분 80년 100년 동안에 끊임없이 빨아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편에서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는 현명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자산관리, 노후준비, 은퇴설계, 절세전략, 투자 포트폴리오에 모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멘토가 누굽니까? 제대로 된 멘토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짜 컨설팅이나 남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컨설팅 해놓고요. 허접한 컨설팅 해놓고 연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아갖고 그냥 쓰레기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ISA나 기타 등등 뭐 펀드나 연금저축 이런 거 파는 사람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노후준비 거의 망하게 되고 자산관리에 정말로 실패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자,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99.99가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 운이 튀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정도로 전 자부합니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복되지 마시고요.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치르고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보세요. 무엇인가 팔지 않는 사람한테 0.01을 주고 99.99를 가져간다면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하고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100년 동안의 자자손손 플랜 아니죠. 300대 만년간의 세금 우산을 펼쳐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절세 금액이 몇십억 원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수조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NGP 플랜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에 있는 2층 하늘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7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함이죠. 010-5473-9317 7만 원은 거기 다가랑 음료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시는 분은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레스토랑 정말로 멋지고요. 주간에 경치도 좋고 힐링하기 좋습니다. 야경은 360도 서울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죠. 엄청납니다. 사진기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사진기가 필요 없죠. 핸드폰입니다. 그 다음에
북악스카이웨이 가는 길은 꼬불꼬불 한계령 축소판입니다. 엄청난 힐링이 되고 드라이브 코스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관리 콘서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이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어떨 때는 오후 3시까지, 4시까지도 합니다. 6시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와의 만남의 시간에 5만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겨우 5만원 받고 이 정도 혜택을 본다는 거 정말로 혜택 아니겠습니까? 5만원 내고 500만원은 뭡니까? 5천만원, 5억, 50억 그 이상의 절세와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관리 콘서트는요, 카페에서 합니다. 아그로 타타마 카페라고 하는데 저랑 관계 없습니다. 자, 4호선 한성대 입구역 6번 출구에서 01번 마을버스 타면 5분 걸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러분들요, 나중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요, 그만큼 엄청난 금액이 손해가 난다는 것이죠. 절세나 투자나 자산관리나 노후준비나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분석, 무엇인가 팔지 않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자산관리 집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